조변의 안테나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하게 이 조국 장관 집 지금 압수수색 됐다 해서 네. 그 내용에 대한 의미라든지 뭐 또 검찰에서 왜 이렇게 했나 우리 검찰 출신 조 변호사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전격적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게? 뭐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처음이라면요? 검찰이 예. 사실상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네. 초유의 일로 예.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예. 그동안 장관과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가 뭐 외부에서 이루어진 거랑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자택 한마디로 안방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뭐 FM대로 봐주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고 FM대로 수사하겠다. 조금도 봐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 외로 예. 장관이니까 장관 체면을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뭐 청문회 준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자택은 전부 다 빼놓고 압수수색을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고 다행히 그 뒤에 또 하드디스크 2개 또 자택에 있는 걸 확보를 했잖아요. 다 왔잖아요, 우리는. 네, 증권사 직원을 예, 통해서. 그래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까지 사실상 없어진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렇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매듭 지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또 뭐 거기에 더해서 아주대학교 로스쿨도 그 뭐 조국 교수의 아들이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 낸 서류를 아마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떻게 또 썼나? 네.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마 조금도 봐주지 않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다시 한번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근데 너무나도 큰 강수라서 예상치 못한 강수입니다. 정말. 그 압수수색 들어가면요. 네. 뭐 검사님 하셨으니까는 네. 어딜 뒤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컴퓨터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뭐 엊그제 일이 아니고 뭐 몇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부터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드디스크를 외부용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서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전부 다 복사해 오는 거예요. 네. 그냥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떼올 수도 있고 떼오기도 하지만 떼오기도 하지만 복사해 오기도 하죠. 그걸 해오고 또 그다음에 또 책상 같은 거 좀 뒤지는 것 같아. 서랍 다 뒤지죠. 서랍 한번 뒤지고 그다음에 책꽂이 또 뭐 있나? 다 뒤지고요. 책갈피까지 다 이렇게 휙 해서 기본 한 번씩은 하는 거 이게 그죠? 책갈피 속에 혹시 뭐 사진 같은 것도 의미 있는 자료를 책갈피 속에 껴놓지 않았나 전부 다 뒤집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씩 그래서 이제 몇 시간씩 걸리는구나.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집들은 책갈피를 책꽂이를 툭 건드리면은 삥 돌아가서 저 뒷방에 뭐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건 이제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있을까? 대단히 이제 장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계속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조 장관 그동안 딸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조 장관 딸과 아들이 그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같은 걸 발급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 한인섭 교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법대. 네네네, 거기 법대. 예, 그 한인섭 교수가 예. 그 뭐 공익인권법 센터장이었던 그 한인섭 교수를 엊그제 소환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 조사를 검찰이 했죠. 예.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는 아마 제자들이 대부분 서울법대 생들이었기 때문에 또 검찰청에 가면 검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 다 그러네 또. 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한테 조사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마 본인도 굉장히 치욕스럽고 어색했을 거예요. 어쨌건 뭐 조사는 조사대로 뭐 몇 시간 또 새벽에 뭐 가르칠 때는 또 야 검사가 되면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서울대 법대 산학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조 장관의 아들과 딸이 모두 그 2013년과 2017년에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 받았다는데 이것을 과연 받았느냐, 진짜? 실제로 당신이 발급을 해줬느냐 이 얘기를 한인섭 그 센터장한테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한인섭 교수는 그것을 모른다. 아니면 내가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발급을 했느냐? 혹시 또 조국 당시 교수가 셀프 발행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것이죠. 의혹을 받게 되네요. 네. 그래서 과연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거기에 대한 양식이 만약에 저장이 되거나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대입 자료로 썼다면, 그리고 이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다면 서울대학교는 이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그 PB 김모 씨, 그 양반이 들어가서 이 뭐지 조 장관 그 부인, 거기 그 뭐 PC 갈아쓰다가 이제 조 장관이 왔지 않습니까? 퇴근에. 근데 의외로 뭐 우리는 잠깐 스친 줄 알았더니만은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근 1시간 동안 있었던 걸로. 상당한 기간 집에 시간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가지 않았느냐, 그죠?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인턴 활동 증명서라는 게 그게 그 다른 사람이 받은 거랑 양식이 같은 게 틀리답니다. 그다음에 인턴 활동 증명서는 있었는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건 없는데 예정 증명서까지 발급이 돼서 과연 이제 그 지위를 과연 조 장관이 자식에 대한 대입 진학을 위해서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저렇게 지금 아무튼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저도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회사에서 이제 보면은 견적서를 저쪽에 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견적서 내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도장 찍어서 꽉 주는 게 맞는데 도장 찍어서 다시 스캔 떠갖고 보내는 것보다 그 안에다가 우리 도장을 스캔을 떠나 아예. 그래서 컴퓨터로 친 다음에 그 도장을 이렇게 갖다 붙여. 그래서 원래 보내줍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문제는 그것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엄연히 그렇죠. 그럼요. 내규에 따라서 기관장의 사전에 정식 기한을 해서 전자 결재라도 받고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급해서 송부하겠습니다 하면 기관장이 전자 결제로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전자 기한을 해서 전자 문서로 발급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셀프에서 자기가 발급하면 안 되지, 그게 뭐 안 되는 것이죠. 안 되고 말고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죠. 자기 자식 뭐 대학교 잘 가기를 누구나 부모들은 바라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이제 고위 공직자로서는
뭐 그렇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니까 예.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대로 드러났다면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조국 장관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검찰이 사실은 압수수색 가는 게 검사 입장에서는 휙 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굉장히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영장 판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선은 예, 청구서 뒷장에다가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또 장황하게 써야 되겠지도. 그렇죠. 그래서 예. 판사를 설득을 해야 되죠. 아, 예. 그걸 법원에 접수를 하면 음. 판사가 보고 소명이 충분히 돼야 도장을 찍어줍니다. 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도 네. 갔다 와라 네. 라고 쉽게 가면 그렇죠. 범죄 그러면 소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거죠. 어느 정도 소명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을 위해서 오늘 출국한 지 하루 만에 저기 미국 네네. 도착했답니다. 네네네. 네, 도착하셨다더라고요. 하루 만에 대통령 부재 중에 지금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검찰이 직속 상관인 상급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야, 참. 양 기관의 최종 상급 부서인 대통령 부재 중에 그렇게 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예. 대통령은 이것을 이 상태로 방치해서야 되느냐? 온 국민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숨죽이고 있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해야 대통령 돼. 입장에서는 맞아. 조정을 해야죠. 적극적 조정을 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 이건 이렇게 안 되겠다. 뭐 결론을 빨리빨리 내야죠. 지금 그대로 그렇지. 놔두고 그러니까 그렇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힘들 또 거예요, 윤석열 진짜. 총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네. 얼마나 많은 인간적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대통령이 방치하고 네.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정리를 선을 그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건 뭐 여당 민주당의 당대표건 저는 다 지금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근데 것이 지금 아니냐 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나 정부나 음. 입번권 못해 지금 보니까는 그런 것 다들 같아요. 뻥끗 못하고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예.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가 공천 봐. 문제도 걸려 있고 예. 하니까 꼼짝 못해. 아무도 지금 뭐 꼼짝 못하고 말 한마디 예. 못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아닌 건 바른 소리 아닙니다라고 하고, 아닌 건 해줘야 아니라고 돼요. 맞아. 저기 뭐죠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적폐 수사해야 된다, 적폐 청산해야 된다라고 우리 대전에도 그래요. 입바른 소리 하던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디 갔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자 그냥 바짝 엎드려서 엎드려 있는 거죠. 예? 있고 맞아. 있죠 지금. 예, 맞아. 예. 그나마 그래도 논산에 김종민 의원이 예. 잘못됐으면 뭐안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갖고. 자 그리고 예.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이 조국 그 장관 임명되기 전에 예. 청와대에다가 네. 이 어렵다 이분 네네. 라고 통지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예. 검찰은 첩보를 입수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는 또 나름대로 내사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검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예, 네, 예. 그때 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검찰 예.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인을 줄 수가 있었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재검토를 바랍니다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만약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다면 그것도 뭐 나중에 뭐 다 드러나겠지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는 예.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네. 그 조국 그 있을 때 밑에 조국 있었죠. 민정수석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그렇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고 예. 옛날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고 그 밑에 부팀장이 박형철 부팀장이었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쓸데없이 너무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지 또.
동시에 좌천을 맞아. 좌천이 돼서 그 윤석열 팀장은 대구 고검으로 좌천이 됐고 박형철 부팀장은 대전 고검으로 좌천이 일로 됐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인사 이동이 됐는데 윤석열 대전 고검으로 왔고 그 팀장은 대전 고검으로 수평 이동이 돼서 좌천에 연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박형철 대전 고검 검사는 부산 고검으로 발령이 돼서 뭐 저기 뭐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뭐 영전을 못 뛴 상태니까 박형철 그 당시 검사는 이제 사표를 냈죠. 그리고 윤석열 팀장은 그냥 여기 대전 고검에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형철 그 팀장은 서울에다가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탄핵 전국을 딛고 빨리 대통령이 됐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일약 그 대전 고검에 있는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를 서울 검사장으로 영전을 시켰고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던 그 박형철 그 변호사를 그 민정수석실의 반부패 비서관으로 특채해서 데리고 갔죠.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도 잘 알고 직속 상관을 2년간 모셨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뭐 잘 알죠. 오랫동안 근무했으네.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를 잘 아는 사이죠.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잘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조국 장관을 외면할 수가 없고 또 검찰총장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니까 외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정하고 싶은 자리이고 이걸 마무리하고 싶은 책임감도 느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윤석열 그 총장에게 이 부분을 접근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냉정하게 접근을 차단시켰다는 그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이 사건을 대하는 윤 총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랬다는.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뭐 이 문재인 정부랑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그 수사를 매듭짓고 하는 단계는 지났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됐다. 그런 얘기고 지금 엊그제 뭐 토요일 날 그 대검찰청 앞에서 뻗치기 하면서 정치 검찰 물러나라 하고서 뭐 그것도 하고 뭐 시위하고 뭐 한 2만 명이 촛불 시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그럼 과거에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거 조금 수사하니까 정치검찰 물러나라고 단체로 가서 촛불 시위하고 검찰청 앞에서 데모하는 게 적당한 것이 적절하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뭔가 있겠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지금 부인 그 뭐죠 소환 부분. 그렇죠. 그게 뭐 지난 일요일 날 곧 된다고 하다가 사실은 지금 넘어갔거든요. 지금 충분히 지금 때는 됐는데. 지금 한국일보 뭐 기사를 보니까 그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출석을 지금 불응하고 있는 사실상 입장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이 23일이고 내일 24일이잖아요. 내일까지 출석을 안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체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구만. 통보를 했다고 한국일보에서 아마 보도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거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서 또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입장. 장관 부인이 법무부 장관 부인이 수사기관에 가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사실대로 정정당당하게 조사 받으시고 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해서 명확하게 사건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뭐 그냥 출석에 사실상 불응하고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뭐 보입니다. 어제 그 어떤 언론 보도에 보면은 네. 그 어디 거기 뭐죠 병원에서 나와서 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카메라에 다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아들 네. 또 딸 네. 조국 장관 부인해갖고 가족들이 뭐 같이 모였다고 하니까 네. 뭐 긴급하게 뭐 회의도 하고 이제 그렇죠. 뭔가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켜보는 시민들 마음도 굉장히 그래요,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제 맞아. 자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왜 그 자식들은 뭐가 죄가 있다고 또 걔들까지 이렇게 시달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부모들이 결정해서 네. 처리를 해야지 이거는. 아이.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조변의 안테나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